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로만 하는 사회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이름도 유명한 이만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자, 수학자의 배낭여행 오디세이 시리즈도 쓰신 선생님이시고요. 정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과연 저희 TV에 출연하셨는지 간단하게 저희 이제 수생TV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여러분 아마 이름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또 신문사의 요청이 있어서 또 신문사와 같이 취재나 또 가끔 방송에 출연해서 뭐 교양 강의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학자의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수학자들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정도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꼭꼭 씹어서 여러분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제가 교수님 모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수학사에 대한 책들이잖아요. 이게 수학자의 배낭여행도 그렇고 오디세이도 그렇고 그런 수학사의 어떤 여행책 이거를 기획하게 된 그런 계기? 배경?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이제 수학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네. 예, 거의 평생 가르쳤습니다. 그 수십 년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를 대학에서 피타고라스를 가르칠 일은 없지만 피타고라스를 가르치다 보면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살았을까? 피타고라스가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가 궁금해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사람, 예. 그 상황 이런 것도 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뉴턴, 예를 들어서 미분적분학 그럼 뉴턴 얘기가 나오는데 뉴턴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냥 그 사람이 뭐 심심해서 이런 어려운 수학을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 괴롭히려고 만든 거니까. 뭔가 이 사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걸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가봐야겠다. 어떻게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며 대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으면 이런 생각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저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가봤습니다. 제가 데카르트 엄청 사랑하거든요. 네. 근데 차마 데카르트 때문에 프랑스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이만근 교수는 그걸 실천에 옮기신 거죠. 제가 여기 보면서 여기 실린 수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진 하나하나를 찍고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잖아요. 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10년, 한 10년도 7, 8년 전에 제가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라는 데서 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적지만 영어가 문제인가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학과장님이 그 조지타운 대학이면 하버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준 아이비리그. 그렇죠. 학과장님이 하루는 자기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여행에 대해서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저보고 여행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왜냐면 영어가 너무 짧으니까. 아니, 수학은 영어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x 더하기 y 하면 x 플러스 y 안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더하기라고 해도 제가 칠판에다 쓰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수학사 여행 얘기를 하면 정말 제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좀 제가 영어가 짧아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꼭 영어를 외국인한테 영어 잘하는 외국인은 이 세상에 많은데 당신한테 그것 때문에 부탁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도 한 20명 정도 수학 교수니까 이분들도 수학 전문가잖아요. 그쵸.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이 여행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저와 비슷한 욕구가 있을까. 로망이었구나. 그러니까 가보고는 싶은데 사실은 용기가 안 나니까. 근데 제가 대신 갔다 와서 거기가 이렇게 생겼더라. 사진도 막 보여주고. 이게 사진을 보여줬죠. 아르키메데스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앵콜 요청 받았습니다. 저도 앵콜 요청하고 싶어요.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궁금하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거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궁금했고 궁금하시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궁금하고 그래서 저보다 앞선 사람들, 저보다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 아이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수학을 왜 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네.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러면 누구 한 사람을 딱 뽑아서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는 하고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나 하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거 해서 네.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런 걸 사람들이 할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역사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때 당시에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 힘, 예.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까 이제 수학을 예.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엔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진리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겠지만, 정말 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뭔가 진리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게 수학이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중세처럼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누구나 믿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수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새는 이제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네. 하여튼 이걸 공부하면 우주의 원리를 안다. 예. 그렇죠. 일본에서는 또 아라비아의 아라비아 숫자, 예. 네.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네. 예. 그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역설적이지만 또 그게 또 호기심을 또 끌잖아요. 제가 처음에 동아일보의 취재가 그 제안을 할 때 네. 지금은 이제 동아일보에 논설위원 하고 계시는데 네. 그 구자룡 기자님 그때 만나서 아라비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이분은 국제부 기자였어요. 당시에는. 처음 듣는다. 내가 국제부 기자를 하는데 아라비아에 숫자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아라비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죠. 가자. 진짜 그때 되게 센세이션한 책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랑 주제 없이 여행을 다니는 거하고 이렇게 수학이라는 주제 하나를 계속 탐구해서 여행을 다니는 거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가족 여행을 가시거나 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실 때 수학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또 수학으로 가자 그러면 애들도 너무 싫어하겠죠. 그런데 뭔가 테마를 하나 정해서 가면 네. 단순히 우리가 건물 몇 개 보면 기억이 안 나고 특히 어린애들은 저는 어릴 때 네. 그런 유적지 보여주면 정말 짜증스러웠거든요. 저게 그냥 돌이고 그냥 건물이고 그냥 자연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어른들은. 우리 좋은데. 근데 커서 보니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재밌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하나쯤은 가지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은 성당을 봐도 이 성당에 그 네가 책에서 봤던 그분의 유해가 붙여 있다. 이거랑 그냥 그 수많은 성당 중에 하나는 완전히 또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파리의 데카르트가 네.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데카르트가 여기 묻혀 있다. 이러면 얼마나 네. 애들이 깜짝 네, 놀랐겠어요. 그리고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건 네.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 학생들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데카르트는 저녁 교육. 그러니까 저는 깜짝 긍정적으로. 예,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활동한 요새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는 네.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죠. 네.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에 대한 탐구도 정말 되게 좋았겠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수학사 여행책을 이렇게 기획하게 된 출발은 호기심이었네요. 예, 그렇네. 그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을 가장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인류가 이렇게까지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른 동물과 다른 어떤 지위를 우리가 획득한 것도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10살 때 몰랐던 그 호기심이 평생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호기심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런가. 저는 그걸 굉장히 우리들이 특히 엄마들이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너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적, 문제풀이 이런 쪽으로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육학 하시던 우리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에디슨 봐라. 에디슨은 달걀 꺼내서 품고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만약 어머니가 야이 미친놈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애들이 호기심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애들의 호기심을 빼앗는 거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애들의 호기심을 자기를 발전시키는 큰 동력이 그러니까요. 교육학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수학을 하던 뭐를 하던 기본적으로 교육관이라는 게 자리를 잡아야만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에피소드. 네, 이거는 독자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여행지는 아름다운 것도 많고 네. 수학자의 명소가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수학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데가 어디냐면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 2000년 전 얘기잖아요. 네. 1500년 전,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무덤이 진짜로 존재할까? 이게 그냥 우리가 전설이나 혹은 야화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무덤이 존재한다. 근데 그게 진짜 그 아르키메데스 무덤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발굴 당시에 그 발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 옛날에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은 습관이 있었고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되게 기록 맞아 기록 맞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명하냐 영웅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기록을 남겨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조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자기 생각을 많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시저의 생각에 동일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저와 가장 친했던 사람은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철학자 그 로마 언론에 그분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데 내가 거기 총독으로 있을 때 이 무덤을 드디어 발견했다. 그리고 전설에 나오는 원통과 원기둥과 삼각불 모양을 봤다. 라고 거기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이 만약에 정말 거짓말과 기록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찾은 무덤이 있고 지금 가면 시라쿠사에 가면 그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해볼게요. 네, 이 책들을 들고 진짜 여행을 따라가는 독자들이 아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고 이제 만약에 어떤 여행을 간다. 그렇다면 그 여행 팁이라던가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뭐 언젠가는 풀려서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여행지 가서 우리가 건물만 보고 뭐 성당만 보고 처음에는 유럽에 가면 참 멋있습니다. 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한 일주일 보면 그 성당이 동네에 있는 성당에 있거나 조금 규모만 다를 뿐이지 이 나라에 있는 성당이나 저 나라에 있는 성당이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절 똑같습니다. 이 절 보나 저 절 보나 거기서 거기 뭐 큰 차이가 뭐 굉장히 물론 뭐 문화를 전공하는 분들은 뭐 베를린 기둥이다 무슨 기둥이다 맛배 기둥이다 지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절은 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이야기를 얻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여행 중에 독일에서 만난 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뭐 할 일이 없어서 서로 앉아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여행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뭐 얘기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 거기가 그 체코 프라하에서 제가 케플러 얘기를 했더니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들었느냐. 그랬으면 자기가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실 때 그렇게 한두 가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코스를 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전혀 몰랐지만 들으면 어머 그 정말? 뭐 이런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 그런 게 꽤 많아. 이 체코도 2권에 있어요. 제가 그거 생각나요. 케플러의 프라하의 일집이랑 여기에서 그 독일 예시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죠? 네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를 막 풀면서 그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학자의 뒷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거에서 또 호기심을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좌표만 배운다 예를 들자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 학생들이 그거 첫 번째는 왜 이걸 배울까 싶기도 하고 그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쓸까 싶기도 하고 항상 학생들이 가지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수학했지 평생 그 수학 그거 외에 써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가르치고 그냥 수학을 배운다는 거에 만약에 익숙해져 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를 좀 이해하면 훨씬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고전 옛날 뭐 고전 문학을 한 문장을 읽는다 그러면 큰 재미가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옛날 그 가르치실 때 거기에 얽힌 얘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세옹지마가 왜 세옹지마가 옛날에 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풀면 훨씬 우리가 그 얘기를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게 좌우명도 되죠. 그게 예, 예. 제 좌우명.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 예, 네. 예. 멋있다.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분명히 어떤 언어에 인간 언어, 수학도 언어니까 여기에 인간이 왜 이걸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얹어져야만이 우리가 훨씬 더 재미있고 완벽하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스토리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형체가 잡히지 않는 거지만 스토리를 통해서 또 그것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개정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첫 화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고. 네. 아, 그렇구나.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우리 본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 전혀죠. 우리 독자님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어머님들도 생각보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 얘기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동아일보에서 네. 아마 지금도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만근 교수와 수학의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수학의 고향을 찾아서.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연재하자고 할 때 제가 네네. 동아일보 그 편집장님한테 네. 아니 일간지에서 동아일보는 유명한 그죠, 일간지잖아요. 그죠. 옛날엔 더 많이 읽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읽지만 근데 네. 이게 일간지에서 이거 수학 얘기하면 독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편집장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독자 중에는 지적 호기심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되게 때로는 사람을 즐겁죠. 예, 네. 부게 만드는. 막 희열도 느끼고 와 너무 신난다 뭐 이런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학적인 그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 애들하고 한번 얘기해볼까 그런 걸 가지고 막 본인들끼리 토론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또 그게 순간적으로는 되게 짧을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는 시간 낭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아까 세웅지마 얘기처럼 네. 이 얘기를 들은 것만 기억에 남고 네. 그냥 무작정 배운 단어는 사실은 다 기억 기억이 안 속에서 나요. 사라져버립니다.